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9월 22일 방송 시작합니다. 한 주간 잘 계셨죠? 서울 11월, 12월 두 달간 14,000세대 입주 폭탄 이렇게 썼습니다. 기레기 우리 기자님들은 잘 안 쓴다, 이 기사를.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조금 내 집 마련이나 또 주거 이동에 대해서 도움되시라고 영상 정리해 봤습니다. 입주 물량 많습니다. 하반기 갈수록. 특히 11월, 12월에 완전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동남권 쪽 위주로. 입주단지 정리해 놨는데요. 그거 보시고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여러분. 자, 기레기 특성 진실을 왜곡하는 기사의 능숙함. 요즘 기사들이 뭐 주택담보대출 뭐 많이 늘었다 이런 얘기 있죠. 입주 물량 얘기는 뭐 좀 이따 바로 드리고, 627 대책 안 통하네. 8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 커졌다. 이렇게 분위기를 이쪽으로 갑니다. KBS도 씁니다. KBS도. 8월 가계대출 증가폭 확대. 주담대 5조 원 넘게 증가. 우리 일반 시민들이나 국민들은 생업하시느라 바쁘니까 사실 디테일한 내용보다는 이 제목에 일단 느낌을 받잖아요. 가계대출 증가 이러면 주택가격도 오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죠? 사람들이 막 서로 살려나? 이 제목 자체가 그렇죠. 근데 이게 기레기 기사입니다. 완전히. KBS도 이러니. 자, 보시면 이제 구글에서 이렇게 쳐보면 8월 대출 증가 쳐봤어요. 8월 가계대출 4.7조 늘어. 한 달 만에 증가폭 확대. 뭐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4.1조 5, 6월 거래 증가 반영. 뭐 말을 여러 가지 썼지만 요점은 뭐예요? 계속 늘었다. 주춤했던 가계대출 8월 다시 늘었다. 한 달간 4.7조. 많이 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내용을 잘 보면, 자, 이걸 보시면 이제 팩트, 진실을 압니다. 7월 2.2조 큰 폭 감소. 자, 일단 감소했죠. 2.2조 총액에서. 근데 8월에 다시 증가 5.1조, 4.7조 이렇게 나오고. 근데 여기서 보십시오, 여러분. 8월에 증가했죠. 말대로 2.2조가 줄었다가 늘어났어요. 근데 왜 5.1조라고 쓰죠? 총 액수가 5.1조예요. 7월 기사는 2.2조 줄었다고 써요. 이렇게. 맞는 얘기죠. 그러면 이 느낌상 보시면 8월에 많이 있는 것 같은데 2024년 작년 8월 볼게요. 어때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재작년 8월.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 연말이 갈수록 대출 액수가 줄고요. 8월이 피크입니다. 피크. 이거는 뭐 금융권 관계자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이거를 우리 기자 뭐 기레기님들이 저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2023년, 24년에 비해서 줄었잖아요. 줄었다는 얘기를 해줘야 가계대출 효과가 계속 이어지고 있구나 판단할 텐데, 요 틈을 이용해 가지고 요 틈, 그죠? 요 틈. 다 똑같아요. 이 패턴이 여기 올라가잖아요. 그럼 예년과 같이 이렇게 8월이 많다 이런 얘기를 써주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리고 9월 달 얘기가 이제 요즘 이제 나오는데, 9월 21일, 21일까지 토요일 근무 안 하니까요. 토요일 일요일 날 주담대 329억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 금액에서. 그러면 이 329억 증가 액수가 많이 작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9월도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지금 움직였죠. 조금 시장이 서울 뭐 이번 주에 0.12 오른 거로 나왔잖아요. 중요한 점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게 팩트입니다. 이것부터 보시고, 두 번째 얘기는 이제 입주 물량입니다. 입주 물량 얘기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입주 물량이 막 많다는 얘기 기사는 거의 없고, 내년에 입주 물량 부족하다는 기사는 정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자,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보시죠. 6월 달에 뭐 메이플자이 3,300세대에 입주했다는 건 다 보도에서 많이 보셨을 거고, 아직도 이거 매물이 꽤 남아 있습니다. 자, 11월입니다. 12월. 이렇게. 이문동에 4,000세대, 4,334세대, 중화동, 중량구죠. 1,055세대, 은평구 신사동, 두산 424세대. 이건 좀 작아요. 방배동 6구역 레미온 원페를라 1097세대, 청담동 청담리엘 1261세대, 천호동 더샵 강동 670세대, 잠실 신천 르엘 1865세대, 신천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2678, 서울숲 아이파크 리버폴의 2차 528세대.
이거 덧셈하면요 18,000 나와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럼 요거 두 개 빼면 14,000 정도 빼면 되겠죠. 4,000. 그러면 14,000 세대가 11월, 12월에 완전히 몰려 있습니다. 특히 이 동남권의 송파, 강남 이쪽에 1,000, 2,000, 4,000, 5,000, 5,000 몇백 세대가 들어와요. 6,000 세대 가까이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그러면 강남 이거 레미안 메이플 자이 이어서 강남은 큰 변동 없이 좀 입주장이 펼쳐질 겁니다. 그래서 이때 조정이 좀 세게 올 수도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또 담합으로 해서 또 유지하고 하겠지만 그 버티기 힘든 물량이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때 좀 조정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 내 집 마련이나 또 강남 진입하거나 이런 분들은 이 시기에 좀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12월에 지금 사러 가시는 것보다. 그리고 전세 이동도 이맘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이거 이제 11월, 12월 입주니까 내년 1, 2월까지 이게 효과가 있거든요. 또 1월 달에도 또 꽤 많은 물량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기 바라고. 그래서 2025년 서울 입주 물량이 47,000 세대 가깝습니다. 근데 보도에 이런 것들이 자주 안 나와요. 기레기님들이 왜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쓰는 분도 계시죠. 뭐 좋은 분도 계신데 6월에서 12월 입주 물량만 27,000 거의 3만입니다. 어마어마한 물량이에요. 이 중에 5,000 세대가 청년 안심주택이거든요. 빼도 뭐 22,000 세대가 지금 입주 중이고 특히 말씀드린 대로 11월, 12월에 두 달간 14,000여 세대가 입주가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잘 활용하셔서 주거 뭐 이동이나 주거 내 집 마련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도권도 광명하고 평택이 조금 입주 폭탄이 터지고 있습니다. 광명 입주 물량 폭탄 5월에서 12월 사이에 1836세대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서울시의 인구랑 비교하면 이건 두세 배 많은 물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11월, 12월 두 달 동안에만 8,000 세대가 몰려 있습니다. 그러면 광명도 하반기에 지금도 아직 이쪽에 예전에 봄, 여름에 마이너스 피 떴던 곳들이 다시 또 그 자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광명에서 그 광명 여의도하고 뭐 이쪽 가까이 영등포 가까우니까 입지가 좋지 않습니까? 광명에서 내 집 마련이나 또 뭐 전세 주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11월, 12월 또 1월, 2월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철산동 여기도 2026년 1월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잘 활용하셔서 하시고 특히 평택은 입주 물량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미분양도 증가하는 분위기고 잘 안 줄고 있고 2024년 6,680 가구인데 올해 이제 1만 10가구가 들어와요. 근데 내년도 이거 소화가 안 되는데 올해 내년도 7,581가구, 후년도 많아요. 그래서 평택은 당분간 하향 조정장이 시작되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뭐 인근에 입주 물량이 적어가지고 좀 힘들다 그러면 광명 좌우에 뭐 여러 가지 경기도 수도권의 다른 지역에서 이쪽 부분을 활용하시는 거 좋겠다. 인천도 계속 살아있고 인천도 지금 매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급증하고 다시 또 약세로 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잘 활용하시면 혹시 구독자 중에 서울 시민 계시면 뭐 잘 활용하셔가지고 자산 관리나 내 집 마련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9월 16일 성대 야구장 부지 등 착공 계획 발표했죠. 그리고 9월 19일 생산적 금융 활성화 발표 2억 원 이 양반 했습니다.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자근자근 계속 나올 것 같아요. 9월 7일 대책 발표할 때도 금융위원회에서 또 따로 이제 가계부채 추가 방안 냈잖아요. LTV 규제하는 거, 규제 지역 40%로 살금살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끊임없이 계속 잽도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잽이 계속 나오면 충격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게 가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이제 연말 전에 분명히 앞으로 공공 분양에 대한 뭐 어떤 로드맵 지금 이 유유부지 발표한 걸 볼 땐 공공 택지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LH 개혁위원회라고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그쪽은 뭐 내부적인 개혁위원회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것 같고 시스템에 일단 이 공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분양가 선정이나 이런 부분은 물론 그것도 타치하겠지만 결과가 좀 잘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공공택지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쓰겠지만 제가 볼 때 좀 더 최근에 고양 창릉했던 것들은 보면은 뭐 시세 거의 뭐 90% 100% 수준이니까 비판이 많았습니다. 뭐 국민을 데리고 장사하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불식시키려면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분양가를 산정해서 공공택지는 분양가 상한제에서 하는 거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분양가가 대충 낮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60%, 70%, 80% 선은 된다고 하면 시장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좀 정책을 기대해 봐야겠죠. 그리고 내년 1월부터 요걸 이제 실시합니다. 이렇게 위험가중 자산. 그래서 요게 이제 가계주택담보대출 1월부터 120% RW라고도 하고 RWA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위험 가중 자산입니다. 가중치를 뜨는데 위험 자산에 대한 가중치를 선정하는데 1억을 빌려주면 110% 하면은 1억 1천 빌려준 거로 계산을 해서 지불 준비율, 자본을 축적해야 돼요. 그럼 대출하는 비중이 줄겠죠? 이 부분 그런 것. 또 주요 은행은 여기다 또 1%를 가산합니다. 이렇게 BIS 비율에서. 그래서 이런 거 계산하면 지금 한 13% 되는데 이 총자본 비율에서 주요 은행 메이저들은 13.5니까 거기 좀 맞추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막 과감하게 대출하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 액수는 한 27조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주택담보대출 아까 기사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주담대 어때요? 7월 2.2조 큰폭 감소, 8월 다시 증가 5.1조 이렇게 썼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전통적으로 이렇잖아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기레기님들의 어떤 패턴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 메이저 언론의 기사는 사실 팩트가 없고 마치 사주받아서 쓰는 기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많은 좀 진실한 유튜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튜브 보시면서 부동산 시장 대처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국 월간 아파트 거래량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일단 줄였습니다. 이거는 물론 9월 21일까지니까 추석 열흘 껴있는 거 생각하면 한 요 정도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도 이 6월의 피크보다는 완전히 약세로 돌아섰고 거래량 전반적으로 보면 예년에 비해서 좀 다우닝 단계고 물론 중요한 것은 하반기에 갈수록 이렇게 좀 다우닝 됩니다. 이렇게 좀 아직 움직이고 있어요. 서울이 올라간다라는 이 약간의 잔여 광풍이 불어가지고 지금 이제 가라앉고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추이입니다. 보시면 이것도 9월 20일까지인데요. 그러면 두 배 치고 열흘치만 이렇게 3천 건, 4천 건 올 것 같아요. 이 정도. 그러면 이 서울의 이 불장은 이제 끝난 거죠. 끝났지만 하락으로 가려면 제가 볼 때는 3천 이하로 빠져야 되는데 지금 3,500, 4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볼 때 10월 달 들어서면서 시장이 아까 말씀드린 입주 물량과 겹치면서 시장에 서서히 조정이 조금 될 겁니다. 다만 내년에 입주 물량 부족이라는 이슈를 아마 친시장 언론들이 엄청 도배할 겁니다. 뭐 작전 다 짰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너무 휘둘리지 않으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아파트는 지금 완전 약세로 돌아선 분위기입니다. 분당 과천 빼고 분당도 일단 꼭지점에 와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거래량이 다우닝으로 완전히 가고 있고 이게 2022년 그 완전 폭락할 때고 지금 수치를 보시면 하방에 여기 또 다다르잖아요. 그래서 물량도 많습니다. 18만 4,600건으로 매물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줄지를 않나요. 줄지를 않아서 제가 볼 때는 연말 갈수록 또 광명이나 평택 같은 데는 아마 하락이 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그러면 이게 경기도 전체, 수도권 전체에 대한 지표를 또 하방으로 좀 다운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자, 그리고 하남, 광주, 안양 이쪽은 평촌인데 제가 잘못 썼네요. 평촌역은 역세권 위주로 좀 상승하고 있는데 거래가 없습니다. 거래가. 그래서 이것도 일시적인 거로 보고 아마 이 다른 지역에 하방 소식이 들어오면서 조정 약보합으로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선도지구 지정 27년 착공. 이쪽은 이제 계속 최근 9월에 담당 정책관이 이거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이미 시사했습니다. 이거 좀 활용하시기 바라고. 거래량 지금 급감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이제 6월이고요. 피크 때 지금 보십시오. 이건 물론 9월 21일까지니까 확인해서 같이 보면 한 250건 가겠죠? 250건. 열흘 동안 추석도 열흘 가까이 있으니까. 그러면 일단 진정된 건 확실한 거죠, 여러분.
예전보다 2025년 3월 뭐 4월보다 훨씬 진정됐죠. 그러면은 진정으로 들어갔다. 조정이 시작될 수도 있다라고 좀 보입니다. 인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좀 약세 쪽으로 좀 기울고 있어요. 매물은 계속 늘어납니다. 이렇게 전체가. 그래서 인천도 약세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주택 마련하신 분들도 광명 효과가 인천까지 갑니다. 제가 볼 때. 그러면 11월, 12월에 내 집 마련이나 접근하시는 게 더 좋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물론 공공 분양 우선으로 하시고요. 자, 구독자 여러분, 저 일단 조금 이르지만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면 좀 행복하잖아요. 이번 한 주도 행복하게 지내시고 한 열흘 정도 근무하고 나시면 이제 열흘 동안 추석 오지 않습니까? 민족 명절이 이렇게 긴 적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때 뭐 쌓이셨던 스트레스나 또 보고 싶던 가족 잘 보시고 또 이번 한 주도 잘 지내셔야 또 추석에 가까워지니까요. 이번 주도 행복하시기 바라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